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 연준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발 전염병 문제로 인해 세계적인 침체가 오고 있고 미국 역시 벌써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여파와 함께 IMF 총재는 192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연상된다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제 위기 속에 급작스럽게 발표된 기준금리 인하, 이 역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과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IMF 총재가 언급한 경제 대공황이 어땠는지 간단히 보실 텐데요. 시작이 되던 시기는 1929년. 당시 미국은 엄청난 주식시장의 호황을 맞으며 1921년에 비해 주가는 4배로 뛰었고 배당금 역시 굉장히 높았죠. 당시에도 굉장한 저금리였기 때문에 노동자 등 대부분의 자금이 주식시장에만 몰리는 등 주식시장의 호황이 계속되면서 경제 호황 역시 계속되고 있었고요. 1929년 1월 1일까지만 해도 뉴욕타임즈에서는 유사 일의 최고의 번영이라고 하며 새해 역시 축복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정말 이 번영이 영원히 갈 것처럼 다들 생각합니다. 세계 1차 대전 전까지는 외국에 많은 빚을 지면서 채무국 입장이었던 미국은 전쟁을 통해 많은 군수품과 무기, 식량 등을 유럽에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림은 물론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없었기에 전쟁 후 폐허가 된 유럽에서 재건을 위해 미국에게 많은 물자를 사들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뛰어올랐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미국의 호황. 하지만 모든 경제가 그렇듯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는 법이며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주식시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불로소득으로 심해지는 양극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시장 경제에만 맡겨놓게 되었고 결국 암흑의 목요일과 비극의 화요일을 맞게 되면서 주가는 대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증시 급락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인 스무트 홀리법이 바로 그것이죠. 당시 미국은 최대 59.1%의 높은 수입 관세율을 매기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나 캐나다 등에서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무역 침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며 발전한 미국은 당시 대량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섰으나 이는 무역 침체로 인해 과잉 생산이 된다는 역효과로 돌아와 결국 실물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 대공황은 이어졌고 시가총액 역시 88.88%가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 기간 동안 불경기를 맞은 부르주아들은 과잉 생산되는 재고로 인해 고용인을 감원하였고 결국 1933년 농업 부분을 제외한 실업률 역시 37%까지 늘어나며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공투자와 정부 중심의 경기진흥책 등의 중요성을 역설한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통해 세계는 차츰 수정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계기를 맞게 되고요. 당시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던 1929년 10월 24일 암흑의 목요일 298 정도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260일 정도까지 하루 만에 12.4%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시와 똑같지 않지만 현대 와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지난 2월 20일 29,348.03에서 28일 25,409.36까지 8일 만에 주가가 13.4%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발 전염병 문제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게 된 것인데요. 지난 3월 2일 금리 인하 기대로 26,706.17로 5.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기준 3월 3일
0.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하루 만에 다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 역시 작년 말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지난 2월 6일 12시 기준 10년물의 경우 1.661, 3개월물의 경우 1.561이었으나 3월 4일 14시 기준 각각 0.946, 0.966까지 떨어지며 기준금리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죠. 3월 2일 JP모건이나 골드만에서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예측했듯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직 경기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직 초창기지만 이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4월 12,820.13으로 시작했던 다우존스 지수가 2009년 3월 7,608.92까지 11개월간 41.6%가량 하락할 때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금은 리먼 이후 최악의 국채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1차 대전 이후 경제 대공황에 필적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8월 5.25%까지 올라갔었던 기준금리를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다음해 2월까지 4개월 만에 2%로 3.25%나 내렸음에도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임박한 2008년 5월 1852.02에 달했던 코스피 지수는 2008년 11월 1076.07까지 급락하며 6개월 만에 41.9%가 하락하는 등 미국보다 더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아파트들 역시 반토막 나는 단지들이 속출했죠. 2007년 말 6.3%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은 이후 3개의 분기가 지날 동안 마이너스 1%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08년 7월 5.9%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 역시 2009년 1월 3.7%까지 꾸준히 떨어졌고요. 당시 지방의 어음부도율, 법인의 법정관리 신청 및 개인의 파산 신청 등이 모두 급증했으며 대출 연체율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 성장률은 이미 재작년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작년 내내 1%를 넘지 못하다가 하반기에는 최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문제는 이미 사태가 터지기 전임에도 물가 상승률은 리먼 때 이상으로 떨어지며 디플레이션에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 역시 2.3%에서 OECD에서는 2%로 한국은행에서는 2.1%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떨어질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전망 역시 2.9%에서 2.4%로 낮출 정도로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과 가게에 파산이 속출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금리를 내렸으니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내리며 이로 인해 실물 자산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서 대량의 국채 발행을 했기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니 실물 자산이 오른다는 단순 분석을 하는 인간들은 경제의 기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파탄의 길로 몰아넣는 것일 뿐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낮으니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라는 등으로 꼬시고 있는 거죠. 주식 관련 기사들을 보면 슈퍼 추경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돌아오며 상승했다고 하질 않나.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낙폭 과대주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담았다고 하질 않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갈까요? 실제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코스피 매도액은 메르스의 3배 이상에 육박했고 미국 증시 역시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와중임에도 말이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미국 금리가 내렸으니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를 않나.
오늘은 경기 침체일 때 집사야 싸게 산다고 하질 않나. 지들 집을 팔려는 투기꾼들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이권이 걸려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저희 유튜브까지 와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을 접한 언론들마저도 이런 경제 위기를 가지고 부동산에 관해 더 이상 호도하면 쓰레기 매국노가 되기에 거의 닥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저 핵폐기물만도 못한 방사능 쓰레기들은 아메바만도 못한 단세포적인 분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이제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경제 대공황이 되진 않을까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정당한 이유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며 세계적인 공조를 벌이고 자국만 살아남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마치 예전 스무트 올리법이 전 세계적인 관세 인상 현상을 만들어 세계 무역의 침체를 일으켰듯이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를 일으켜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을 더욱 늘려 위기를 가속화시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저금리로 세계적인 저성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주식, 부동산을 사라고요? 그들은 자신이 조금 더 벌고 빠져나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선동해서 남의 인생을 망치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일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작년 세계 경제 1, 2위국이자 우리나라 무역수지 1, 2위를 차지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부터 계기가 발발하였고 올해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마저 퍼지며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며 국제적으로 모든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죠. 즉 지금은 앞에서 말한 세계적인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상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저금리니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수익이 더 나오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기하라고 유도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요. 저딴 말을 짓거리는 인간들은 정말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며 어느 쪽이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최대한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이 시기 가장 고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은 삼가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